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또 비공 수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비공 수출에 관한 건 제가 전에도 다루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또 할 이야기가 많은 게 비공 수출 이야기죠. 원래가 비공이라는 무기 자체가 처음에는 미국과 함께 로거라는 이름의 무기로 공동 개발되던 무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 어찌되었든 미국도 로거라는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개발하던 겁니다. 단순하게 동맹국인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개발하려던 게 아니죠. 그리고 아직도 과거에 미국이 우리와 함께 로거를 개발하려 했던 이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미국이 로거를 왜 개발하려 했는지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홍해에서 이란 등의 적성국가의 자살보트의 공격으로부터 함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발하려던 무기죠.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이 로거를 개발해서 탑재하려 했던 플랫폼은 바로 대자멜기인 MH-60 헬기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비공은 우리나라에서도 KA-1 전술통제기에 탑재되기로 했죠. 솔직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비공이 지금까지 가망인증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공군 때문이죠. 비공은 지금 해병대에 의해서 세대의 지상발사 차량만이 운용 중이고 지상발사형은 2016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비공이 제대로 활약할 수 있는 건 항공기에 탑재되어서일 것입니다. 솔직히 비공은 지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사거리도 짧고 위력도 약합니다. 현재 해병대도 서북도서에 단세대의 지상발사기만을 배치했고 원래라면 인천을 방어하는 해병 2사단에까지 배치가 확대될 계획이었지만 해병대는 비공의 사거리와 위력에 불만을 품고 지금은 130mm 유도로켓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그건 해군도 마찬가지죠. 해군도 고속정에 비공을 배치하지 않고 130mm 유도로켓을 배치하고 있죠. 그만큼 비공은 지상에서는 솔직히 각군이 별로 원치 않았던 무기입니다. 그리고 비공이 이렇게 위력이 약한 70mm 유도로켓으로 개발된 것도 알고 보면 항공기 탑재를 위해서 이리 개발된 거니 그걸 지상에서 운용하니 별로 효과적인 무기가 아닌 게 된 거죠. 그러나 정작 아예 육군은 비공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리고 원래 KA-1 전술통제기에 비공을 탑재하기로 했던 공군마저도 비공의 도입을 취소해버립니다. 솔직히 그런데 육군과 공군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비공은 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육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육군 입장에서는 돈을 들여서 도입할 가치가 떨어지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공군도 KA-1의 임무 중에 북한 공기부양정 침투를 차단하는 임무가 있었기에 그 용도로 도입하려 했던 건데 솔직히 이 임무는 공군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임무도 아니었고 해군이 중심이 되는 작전에 지원을 하는 형태의 임무였습니다. 거기다 비공을 탑재하기로 한 KA-1 전술통제기는 우리 공군에 고작 해야 20여 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공군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 공군으로서는 이 성급 기체인 고작 20대의 KA-1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통합작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비공은 상당히 꼬이게 됩니다. 비공을 항공기에 탑재할 가망인증을 하기 위한 자금을 내겠다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비공을 생산하는 LIG는 비공이 항공기에 탑재되어야지만이 비로소 그 위력을 발휘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 자체 예산으로 가망인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솔직히 가망인증과 항공기 통합 비용을 LIG 혼자서 감당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이게 2019년부터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바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비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외 무기를 평가하는 FCT를 통해서 우리 비공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공은 미국에 수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LIG의 실무진들은 경영진에게 비공에 대한 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비공의 가망인증 사업에 우리 LIG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이 미국의 해군항공무기 연구소입니다. 미국의 해군항공무기 연구소는 과거 우리가 미국과 합작으로 로거를 개발할 때 우리와 같이 로거를 개발하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비공의 가망인증은 우리 정부나 군은 전혀 예산을 대지 않고 있고 LIG와 미국의 해군항공무기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리 LIG는 2022년에 림팩에 참여해서 비공을 포니아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단검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우리의 비공을 앞으로 포니아드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물어본 건데요. 그럼 비공 그러니까 포니아드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건 누구일까요? 당연히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공을 직도입할 리는 없다는 건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비공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LIG는 미국의 레이시온 현 RTX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공이 미국 진출이 확정되면 미국에서 바로 이 레이시온 현 RTX에 의해서 생산되게 됩니다.
현재 비공은 2019년부터 미국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시험 사회는 이미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을 4회 실시해야 하는데 이미 2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올해인 2024년 3월에 하기로 했던 3회차 시험은 기상악화로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회차가 올해인 2024년 7월에 열리는 림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공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내 시험 4회, 그리고 미국에서 이루어진 현지평가 2회를 전부 목표에 명중시키는 100%의 명중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림팩에서 시험평가가 실패해서 미국에 진출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다시금 꺼내는 이유는 그럼 비공이 미국에 수출되어서 어디에 탑재되느냐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인수상함에 탑재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속칭 유령함대라고 떠들썩한 무인수상함은 정작 거의 모든 개발이 끝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미군으로부터 정식 채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유령함대는 여전히 시험평가 부대에 배치되어서 열심히 시험평가만을 하고 있고 모든 개발이 끝난 상태임에도 여전히 정식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 해군의 속내까지 제가 알 수 없으므로 그 이유를 제가 확실하게 답할 수는 없겠으나 저의 추측으로는 유령함대가 배치되면 유인수상함의 수량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유령함대가 대량 배치되면 미 해군의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미 해군에게 있어서 유령함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홍해와 그 앞바다인 아덴만에서 후티 반군에 의해서 해상무역이 위협받고 있고 후티 반군은 미군 함선이나 민간 선박을 대함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로도 공격을 하고 있지만 소형보트에 의해서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령함대는 바로 이런 작전에 상당히 적합한 함선입니다. 그래서 유령함대에 우리 비공을 탑재하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무인수상정에 비공을 탑재해서 적의 소형자살보트 등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아직도 미국은 유령함대를 시험적으로나마 홍해에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르고요. 그래서 결론은 확실한 건 사람들에게 떠들썩한 것과는 다르게 미 해군에서 무인수상정의 도입을 극적으로 대량으로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현재로서는 무인수상정의 도입에 상당히 소극적인 미 해군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비공이 단순하게 무인수상정에만 탑재된다면 그 도입 수량은 극히 소량에 불과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했더니 그 이유는 LIG에서 수출무기 개발을 지원해주는 국방기술진흥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무인함정 탑재용 비공 교전 시뮬레이션 분석도구 및 발사 안정성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이지 않나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무인수상정이라는 건 보통은 크기가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함선이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면 심하게 흔들리겠죠. 한마디로 작은 무인수상정에서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면서도 비공을 안정적으로 발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사람들이 비공이 미국에 수출되면 무인수상정에 탑재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속칭 유령함대 무인수상정에 탑재하는 게 절대로 주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공이 미국에 수출되면 실제로는 주로 어디에 탑재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미래 항공전력 세미나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LIG의 관계자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은 우리로부터 무인수상정과 헬기에 비공을 탑재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공의 가망인증 사업에 미국의 해군항공무기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인수상정 탑재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로 미국이 비공을 탑재하고 싶어 하는 건 헬기입니다. 그럼 미국의 어떤 헬기에 탑재하게 될까요? 그건 답이 너무 뻔하죠. 과거 미국이 우리와 공동으로 로거를 개발할 때 미국이 로거를 개발해서 탑재하고 싶어 했던 플랫폼은 바로 MH-60 대잠헬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현재 미 해군에서 몇 대의 시호크를 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미 해군이 도입한 시호크 계열의 헬기만 5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 해군에 의해서 수백 대의 시호크가 운용되고 있고요. 바로 이 헬기에 탑재되는 겁니다. 현재 미 해군은 시호크 헬기에서 헬파이어를 운용하고 있지만 헬파이어의 문제점은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익히 아실 겁니다. 무게도 무겁고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무기라서 한 발씩만 발사할 수 있는 무기죠. 그래서 후티 반군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미 해군에게 있어서 너무도 필요한 무기가 바로 시호크 헬기에 탑재되는 비공인 것입니다.
이걸로 홍해에서 이란과 후티 반군의 자살보트 등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무인수상정에만 탑재되는 것과는 아마 생산되는 수량의 단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비공의 발당 가격이 4천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MH-60에 비공을 탑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생산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납품 가격도 달라지리라 봅니다. 아마 못해도 발당 2천만 원 선까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비공은 상당히 많은 수량이 미국의 레이시온에 의해서 생산되어서 MH-60 대자멜기의 주력 무장으로 탑재될 것이고, 당연히 다른 나라의 대자멜기들에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으로부터 MH-60 대자멜기를 도입한 호주 같은 나라 말고도 거의 대부분의 서방권 국가들의 대자멜기들의 표준 무장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봅니다. 재미있는 점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현재 MH-60 헬기는 우리나라의 대자멜기 도입 사업 2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2대가 도입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는 3차 사업에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기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대자멜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비공을 헬기에 탑재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우리 해군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비공을 우리 대자멜기의 주력 무장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군의 MH-60 헬기에 탑재되는 비공은 우리 LIG가 생산하게 될 것이고요. 참고로 레이시오는 미국 해군에게 납품하는 분량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비공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은 전부 우리의 LIG로부터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한 가지가 또 있다는 점입니다. 시오크 헬기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운용하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시오크 헬기를 기반으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SH-60 헬기를 100대 이상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비공이 필요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일본인 납치 사건을 통해서 북한에 의해서 자국민이 납치되는 사건을 겪었고, 그리고 그 후로도 몇 번의 괴선박 침투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상자위대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괴선박을 막는 것이고, 일본의 주력 대자멜기인 SH-60의 비공을 통합해서 운용하면 이런 괴선박을 저지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MH-60 대자멜기의 비공을 대량으로 운용하는 것을 보고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입니다. 과연 일본이 비공을 도입할까요? 미국 다음으로 시오크 헬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비공의 필요성이 큰 일본이 과연 우리나라 무기인 비공을 도입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일본이 비공을 도입할까요? 아무튼 어찌 되었든 비공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무인수상정에만 탑재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주력 대자멜기인 MH-60에도 탑재될 것이고, 그리고 솔직히 일이 될 거라는 건 여러분도 다들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결론은 비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 수출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비공이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권 모든 나라의 공통무장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